2025년 희망차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 영상 업로드 예정일이 3월 27일이거든요. 벌써 1분기 4분의 1이 끝났어요. 올해 뭐 했지? 이때쯤 되면은 연초에 잠깐 풀방됐던 헬스장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목표했던 게 있으면은 그 목표 달성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던 SNS 챌린지가 있거든요. 콘텐츠 꾸준히 만드는 모임 그런 건데 1월달 첫째 주에 목표 달성률이 77%였어요. 근데 이 영상 촬영할 때쯤 되니까 30%대까지 박살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멤버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작심삼일, 작심일주일은 제발 좀 그만하고 목표를 확실히 달성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요. 연구 결과로 검증된 결과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1단계, 바로 목표 쓰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목표를 써야 됩니다. 그냥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봐야 돼요. 야, 그게 의미가 있냐? 싶으실 수 있는데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증거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미니칸 대학교에 게일 매튜스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26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 참가자들은 직업도, 연령대도, 국적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5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1번 그룹은요. 그냥 목표를 생각만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그룹에서 5그룹까지는요, 목표를 쓰라고 시켰어요.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2그룹은 그냥 쓰기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3그룹은 목표를 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 계획을 세워라 라고 했고, 4그룹은 네가 세운 목표와 행동 계획을 친구한테 보내라 라고 했고, 마지막 5그룹은 친구들한테 너의 목표와 행동 계획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 매주 네가 그 세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성취를 냈는지 보고서를 보내라 라고 했어요. 5그룹으로 갈수록 훨씬 더 빡세진 거죠.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이 적어놨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생각만 한 1번 그룹 대비 목표를 쓰기만 한 2번 그룹하고만 비교했을 때도 목표 달성도가 40% 차이가 났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써보기만 했는데 40% 목표를 더 달성했다고요. 더 대단한 건 마지막 5그룹 있었죠? 목표를 쓰고 행동 계획을 세우고 그 행동 계획을 친구들한테 공유한 다음에 매주 내가 이 행동 계획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성취했어 라고 성과 보고까지 한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1번 그룹보다 목표를 2배 더 달성했다고 합니다. 토탈 내면은 2그룹부터 5그룹까지 다 합치면은 1그룹 목표를 쓰지 않고 생각만 한 사람들보다 50% 이상 더 큰 목표 달성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좀 이따가 그 친구들에게 위클리 보고를 보낸 것의 힘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1그룹과 2에서 5그룹이 차이가 일단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였습니까? 쓴 거밖에 없어요. 목표를 써보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김밥하는 CEO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예전에 원하는 게 있으면 매일 100번씩 그 목표를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100번 말하려면 일단 그게 뭔지 명확히 정해놨겠죠. 정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써놓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교사일 때 앞으로 내가 전업 유튜브를 하면은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라고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썼거든요. 그냥 자기계발서들에서 하도 많이 쓰라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고 썼어요. 당연히 거기 있는 걸 제가 다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거기에 막 100억 이상 이런 거 있거든요. 저 아직 안 됐어요, 그런 거. 저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굉장히 큰 목표들은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달성했더라고요. 뭐 10만 구독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제가 그걸 쓸 때는 이게 될까? 의구심이 들었던 것들 중에서도 꽤나 달성된 것들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은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목표 쓰기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알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1단계를 설명하면서 알려드린 연구 결과에서 2단계에 대한 힌트가 남아 있었어요. 목표를 썼던 2번 그룹만 해도 생각만 했던 그룹보다 훨씬 더 목표를 많이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5그룹,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행동 계획을 친구들한테 알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야 나 이렇게 한다 했잖아, 이만큼 했다 라고 리포트까지 한 그룹이 있잖아요. 이 2그룹하고 5그룹 사이에서도요, 이미 성과 차이가 25에서 30%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한테, 주변인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또 한 번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우리가 목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의지가 끌어오릅니다. 목표를 안 썼을 때보다 나 이거 해야겠지 라고 욕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 그런데 이 의지라는 건 금방 바닥납니다. 간혹 의지력 자체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 인간은 그냥 인간 자체가 타고난 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 뭐 한번 한다고 시작하면 반드시 끝장 보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랑 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환경으로 해야 합니다. 즉, 의지력을 발휘해서 해야지 할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아침에 운동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잘 하는데 그 전에 자주 빼먹었어요. 왜냐면은 자기 전에는 내일 아침에 꼭 운동해야지 하다가도 아침에 눈 뜨면은 힘들어, 피곤해, 이러고 새벽에 만약에 잠깐 잠이라도 깼었다라고 하면 새벽에 좀 깼는데 수면 보충해야지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고강도 운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군대 때. 군대 때 제가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카투사 미군들은 이 운동, 아침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애들에 대한 리스펙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마다 운동을 계속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다른 건 다 꿀이었는데 이 운동은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뭐 어쩔 거야. 안 나오면 내가 뒤지는데 가야죠. 환경이 되니까 이때는 아침 운동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즉 뭐예요? 의지력으로 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환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중에 가장 강력한 환경이 뭐냐면요. 바로 사람 환경이 제일 강력합니다. 인간은요, 사회적인 평판이나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진 않았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보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발췌가 되어 있길래 읽었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조깅을 할 때 누가 나를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상황보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달린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화장실. 근데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혼자 있을 땐 볼일을 보고 손을 안 씻고 나갈 빈도가 더 높대요. 근데 누가 내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손을 씻는 빈도가 높아진대. 이게 다 뭡니까? 남이 보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금 화장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고 있기만 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써서 심지어 친구들한테 뿌렸어. 야,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했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리포트를 보내줘. 이것만큼 강력한 환경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단계는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서 내가 아까 썼던 목표를 나는 이렇게 달성해낼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변에 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친구들한테 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새벽 6시에 운동할 거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한테 보고할게. 그러면 친구들 입장에서 뭐야 이 새끼. 갑자기 미쳤나 할 거잖아요. 맥락을 좀 깔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그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에서 이렇게 해야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나 이렇게 할 거다.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참고해봐.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이 영상 자체를 같이 뿌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도 좀 불편함 없이 편하게 환경을 설정할 수 있고 당연히 저도 좋습니다. 누기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또 특히 제안을 드리냐면요. 영상 보고 그냥 이거 좋은 방법이네. 나 나중에 해봐야지. 안 해요. 겪어보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거 알려드려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댓글에다가 내 목표는 이거고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할 거다 라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이 영상을 친구한테 링크로 보내세요. 지금 안 하면 안 할 겁니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상보다 더욱 진한 인사이트를 담은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잡는 듯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신 분들, 보다 깊이 있는 자기개발, SNS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100% 무료입니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장애물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독일 심리학자 중에서요, 제가 이거 독일어라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가브리엘 웨팅원? 뭐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와 현실 계획을 결합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자기 개발에서 긍정적 사고 중요하다라고 말 많이 하는데 얘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변화를 만들어낼지 프레임워크를 만드셨는데, 이분이 만드신 게 뭐냐면 바로 우프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우프가 뭐냐면 여기서 W는요, wish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서 나는 5km를 달릴 거야, 10km를 달릴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목표죠. 그 다음 두 번째 O는 뭐냐면요, outcome입니다. 그 wish, 원하는 걸 얻으면 따라오는 결과는 뭐냐. 아까 5km를 달렸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성취감을 느낄 거야. 아니면 폐활량이 향상될 거야. 뭐 이런 결과겠죠? 근데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때 긍정적으로 나 잘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울 때 한계가 뭐냐면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와, 이거 되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이 긍정적 바람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웨팅원 교수님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obstacle,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 wish outcome을 얻어내는데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달리기였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거 좋아. 근데 아침에 내가 만약에 달린다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장애물이 뭐 있어요? 직장에서 피곤하겠지. 오후 시간 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P는요,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내가 obstacle,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이제 피곤함이란 장애물을 만났어.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피곤할 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피곤해하고 있으면 더 피곤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가 환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잠깐 운동화 신고 나가서 걸어야겠다. 피곤이라는 장애물이 찾아오면 나는 나가서 걷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긍정 회로에서 멈춰버려요. wish outcome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 장애물, 어려움이 있을 거란 건 예상을 못해. 물론 wish랑 outcome만 있으면 너무 세상이 아름답겠죠. 어려운 게 없어. 원하고 결과가 따라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라는 건요, 이 wish나 outcome,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 같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 부친이신 손흥정 감독님이 쓰신 책에서 성공은 선불이다 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obstacle,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wish는 10만 유튜버야. 아웃컴, 그럼 원하는 결과, 따라오는 결과가 뭡니까?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부수익이 들어오거나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좋은 거고 장애물이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매일 최소 2시간은 영상 만드는 데 써야 될 거야 라는 장애물이 따라오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은 뭐예요? 퇴근하고 나서 나는 다른 일정을 안 잡겠다. 나는 바로 집에 와서 책상에 앉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놔야겠죠. 또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 처음 키우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몇 달은 아무 성과 없을 겁니다. 아무 성과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붙었는데 성과가 나기까지 6개월 걸렸어요. 35만 유튜버가 붙었는데도. 자,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해야겠다? 저라면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해보신 분은 아는데 영상 올리고 나면 그 성과를 보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 연구할 때 한 번씩만 보면 괜찮은데 계속 보게 되거든. 근데 그게 볼 때마다 스트레스거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올 장애물은 무엇이고 그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 댓글에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애물이 무엇이냐. 내가 만날 만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행동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교사하면서 부업으로 유튜브 할 때가 아니라 개인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문제가 장애물이 걱정이 많아졌어.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채널이 망하면 내가 망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 걱정이란 장애물을 자주 만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해결책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제 책상에 보면 이렇게 독서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요. 포스트잇에 뭐라 붙여놨냐?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2.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3.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4. 결정한 대로 실행한다. 이거 책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걱정이라는 장애물은 만날 걸 뻔히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만날 때 힘들어 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할지라고 저는 그냥 포스트잇으로 땅 박아놨어요. 이렇게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걸 명확히 해놓으니까요. 실천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목표를 써라. 쓰기만 해도 성과가 달라진다. 두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알려라. 세 번째, 그 행동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만나게 될 장애물을 파악하고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장애물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3단계가 기본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보충 심화 과정입니다. 4단계는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목표를 쓰고 계획을 하고 알리고 막 장애물에 대비하고 한 거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과정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 과정대로 내가 세웠던 목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줘야 돼요. 점검해줘야 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망각, 까먹어요. 인간은 까먹습니다. 인간이 특정 정보를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까먹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학습하면은 20분 정도만 있어도 그 학습한 정보 중에 40%가 사라진답니다. 하루 있다? 그러면은 70%가 날아가요. 그런데 이 망각곡선이 그래서 다 까먹는다, 까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 망각의 정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복습을 하면 돼요. 어떤 걸 공부했을 때 10분 있다 한번 복습하고 하루 있다 한번 복습하고 한 달 후에 한번 복습하잖아요. 가만 냅뒀으면 한 70% 날아갔을 것이 장기적으로 한 7, 80% 남아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냅두면 까먹어요.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주기적 점검을 해야 되는 2번째 이유는요. 그래야 성과가 잘 나요.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모니터링을 해줘야 성과 달성 확률이 올라갑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 목표 관찰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기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이 20% 더 잘 됐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요. 비공개로 혼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공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하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목표를 이 정도 했구나 생각만 하는 것보다 일기나 다이어리 같은 형태로 글로 적어보는 게 더 효과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목표랑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요. 왜? 까먹어.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성과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목표와 행동 계획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하는 걸 그냥 시간 나면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내 목표 달성 진척도를 확인하고 다음 개선점을 찾는 점검 시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무조건 플래너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도 점검하고 내일 어떻게 살 건지 계획 세우고 그래요. 그리고 주 단위로는 일요일 저녁에 항상 그 주간의 업무를 복귀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노곤하게 탕목욕하면서 다음 한 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시간을 명확히 정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와 그 달성 계획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단계, 바로 정체성 바꾸기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막 계획도 세우고 장애물도 대비하고 점검까지 했으면은 이게 좀 어지간하면 해야 되잖아. 어지간하면 목표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또 안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게으르려면 한없이 게으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도 안 돼, 마지막 쐐기를 갖다 박을 필요가 있는데, 그 쐐기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투표율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율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유권자들한테 가서 질문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절반한테는 투표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투표라는 행동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두 번째, 나머지 절반한테는 유권자로서 다음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첫 번째는 투표라는 행동을 할 거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가 유권자잖아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투표를 얼마나 했냐라고 보니까, 투표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81%가 가서 투표를 했대요. 근데 유권자로서 당신이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유권자라는 정체성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95.5%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강화하고 싶다면 그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약속하는 것보다 넌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애정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살 빼야지 하면서 운동하면, 해봐서 아시죠? 힘들어요. 근데 나는 원래 운동하는 사람이야, 난 운동선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하겠죠. 성공해야지, 성공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미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난 성공한 사람답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일어나집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랜 연습이 필요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정체성이란 게 불변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순히 내가 뭘 얻어내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살 빼야지가 아니라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100억을 벌 거야가 아니라 나는 부자답게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목표 달성에 쐐기를 박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써봐라. 쓰기만 해도 생각만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가 나더라. 두 번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알려라. 목표를 쓰면 의지가 생기지만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할 수밖에 없는 주변 사회적 압력을 받아야 한다. 그를 위해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야 한다. 세 번째, 장애물에 대비하라.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너무 핑크빛 생각, 긍정회로만 돌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모든 일에는 장애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연히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고 장애물을 대비해야 한다. 네 번째,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목표를 세워놓기만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목표를 내가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 쐐기 박는 법, 정체성을 바꿔라. 이걸 얻어야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행동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2025년 벌써 4분의 1이 갔습니다. 곧 3분의 1이 갈 거고 곧 절반이 갈 거고 금방 2026년이 될 겁니다. 2, 30년 작심삼일, 작심일주 했잖아요, 우리. 그럼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달성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원하는 바, 목표를 모두 달성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유익한 자기계발 컨텐츠 영상으로도 보면 좋지만은 그럴 때 있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딴짓하고 싶은데 영상 보기는 좀 그래. 영상 보기 눈치 보여.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메일로 뉴스레터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딴짓 안 하는 것처럼 딴짓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딴짓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텍스트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계발 인사이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셔서 뉴스레터 신청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좋은 정보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